안녕하세요. 핫쌤엄마TV의 핫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초등 방과 후 학교에서 반드시 시키고 졸업시키면 좋은 방과 후 강좌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강좌 3가지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초등 6년 동안에 아이가 조금이라도 흥미를 보일 때 그때 시키시면 효과가 배가 되며 중고등학교에 가서도 내신, 모의고사 공부뿐만 아니라 수행평가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강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아이가 전혀 관심이 없는데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일 때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방과 후 학교는 분기별로 모집을 하고 아마 이번 주부터는 2분기 수업이 시작되었을 거예요. 저도 저희 2 아이 키우면서 이 방과 후 학교 덕분에 제가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있었고 아이 공부에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방과 후 학교 강좌들은 학교 건물을 무료로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따로 임대료가 들지 않기 때문에 수강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한 달에 한 강좌당 3 내지 4만 원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정 경제, 사교육비 절감에도 많은 효과가 있어요. 초등 저학년은 1시나 2시쯤에 그리고 초등 중학년 이상은 2시나 3시쯤에 정규 수업이 끝나죠. 학교 수업은 전국 공통 교육과정이기에 개인별 맞춤 수업이 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수업이 저는 방과 후 학교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립초 같은 경우는 많은 수업료를 내는 대신에 방과 후에 영어 수업을 수준별로 받을 수가 있고 1인 1악기를 배울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립초에서도 이 방과 후 학교를 통해서 이런 실속 있는 수업들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2 아이 모두 공립초 보내면서 이 방과 후 수업은 시키기를 정말 잘했다는 것과 그리고 중고등 보내보니 이것은 꼭 시켰어야 했는데 좀 안 시켜서 후회한다는 것 포함해서 총 방과 후 학교 3가지 필수 강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개설되어 있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조금씩 다르지요. 우리 구독자님의 자녀의 학교에서는 어떤 방과 후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나요? 제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저희 학교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한데요. 토탈 공예, 수학교실, 생명과학, 로봇파워, 클레이 플레이 앤 쿠키 요리, 영어 교실, 바둑과 체스, 바이올린, 웹툰 작가, 융합과학, 방송 댄스, 축구, 3D 펜톡, 음악 줄넘기, 요리, 주사 남산, 한자 급수, 배드민턴, 컴퓨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강 신청 명단을 보면 평균적으로 1, 2학년 같은 경우는 한 아이당 3, 4개씩 수강 신청해서 배우고 있고 3, 4학년 같은 경우에는 한 아이당 1, 2개씩 정도 배우고 있고 5, 6학년 같은 경우에는 한 아이당 1개 정도씩 배우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면 전교생 1명당 1개 정도는 수강한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 구독자님들의 자녀는 현재 방과 후 학교에서 어떤 강좌를 수강하고 계신가요? 저는 제 2 아이들을 중고등학교까지 다 보내보고 나니 방과 후 학교에서는 이 3가지는 꼭 시키고 중고등학교에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바로 한자 급수입니다. 저희 아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방과 후 학교에 한자 급수가 없었는데 요즘 방과 후 학교에서도 부모님들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해서 한자 급수 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의 70%가 한자어인데 초등 정규 교육과정에는 한자 수업이 없어서 아이들 교과서 어휘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사용되는 개념어들은 대부분 한자어들이에요. 국어, 수학, 사회, 과학에 쓰이는 개념어들 예를 들면 다의어, 동영어, 분수, 소수, 약수, 축척, 등고성, 용해, 용매와 같은 어휘들은 모두 한자어입니다. 한자를 모르면 아이들의 어휘력이 좋지 않아서 문제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독해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예전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국어 교과서에 한자를 한글과 같이 병기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금의 교과서는 한글만 있고 한자는 따로 병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자를 알면 어휘력, 독해력이 좋아지기에 국어 공부뿐만 아니라 전 교과 공부에 대한 문턱이 낮아져서 공부가 쉬워집니다.
저희 아이들 초등 때는 방과후 수업에 한자가 없어서 첫째 아이는 초등 5학년 겨울방학 때 시중에 나와 있는 한자 문제집을 구입해서 2달간 공부시킨 뒤에 한자 8급 한자 능력 검정 시험을 보게 해서 효과가 좋았는데요. 둘째 아이는 한자 배우기를 너무 싫어해서 따로 안 시켰더니 확실히 어휘력, 독해력이 제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여서 다소 아쉬웠습니다. 요즘에는 장원 한자나 구문 한자와 같이 학습지 회사에서도 한자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있으니 그런 학습지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고, 암기식 한자 교육에서 벗어나 노래와 한자 카드로 재미있게 수업하면서 한자 급수를 따는 방과후 수업이 개설되어 있다면 한자 수업 듣기를 추천합니다. 둘째는 컴퓨터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 사용은 익숙한데 의외로 컴맹인 애들이 많아요. 학교에서도 정규 교육과정에는 컴퓨터 수업이 따로 없습니다. 6학년에서는 실과 수업에 코딩 수업이 약간 들어있고 국어 수업에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발표하는 수업이 약간 들어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 재량에 따라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코딩, 3D 프린팅 같은 것을 경험해 볼 수 있기도 한데요. 컴퓨터는 한자와 마찬가지로 따로 정규 교육과정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간의 실력 편차가 큽니다. 그러나 현재는 문과로 대학에 진학을 해도 교양 필수로 의무적으로 코딩을 배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취업을 위해서는 문이과 구분 없이 영어와 더불어 코딩까지 필수인 시대니까요.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로 탐구, 보고, 발표 수업이 많이 있는데 초등 때 컴퓨터를 잘 배워두면 수행평가도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 어렵지 않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발표 수업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초등에서 한글, 파워포인트, 코딩과 같은 컴퓨터 수업은 맛보기만 해놓아도 아이 뇌에 그 분야의 신경회로를 하나 깔아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이가 컴퓨터를 좋아하고 배우고 싶어 한다면 1, 2학년은 컴박사를 통해서 컴퓨터와 친숙하게 만들고 3, 4학년은 컴꾸러미를 통해서 5, 6학년은 마크 코딩이나 자격 대비반 수업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6학년 아이들 데리고 국어 시간에 파워포인트 만들기 위해서 컴퓨터실에 데려가 보면 확실히 방과후 컴퓨터에서 수업을 들은 아이들이 발표 자료를 척척 만들어내고 파워포인트 퀄리티도 우수합니다. 셋째는 영어 교실입니다. 사립초 영어 교실의 장점은 수준별 수업이고 원어민 선생님이 따로 계시다는 점인데요. 초등에서 영어를 가장 잘 배우는 이상적인 형태는 원어민 선생님과 한국인 선생님이 함께 티칭을 해주시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저희 학교는 운이 좋게도 정규 수업에서 원어민 선생님과 한국인 선생님이 함께 영어 수업을 진행해 주시는데요. 방과후 학교 영어는 학교에 따라서 원어민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고 한국인 선생님만 진행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공립 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초등 6년간 방과후에서 원어민 선생님과 한국인 선생님이 요일별로 번갈아 가면서 수업을 해주셨는데요. 저처럼 워킹맘이어서 집에서 잠수내 영어 스타일로 영어 흘려듣기, 영어 집중듣기, 영어 원서 읽기를 꾸준히 해주시기 어렵다면 방과후 학교 영어 교실을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초등 영어는 뭐니 해도 영어에 대한 자연스러운 노출이 중요합니다. 영어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자주자주 노출시켜서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고 영어 공부에 대한 문턱이 낮아집니다. 영어에 대한 노출을 6년간 초등에서 6년간 쌓은 후에 어려운 형태의 영문법은 중학교에 가서 시작하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게다가 방과후 영어는 시중 영어 학원비의 3분의 1밖에 들지 않고 숙제도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꾸준히 해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다시 초등맘으로 돌아간데도 초등 방과후 학교에서 중고등 가기 전에 반드시 배워야 할 3가지 방과후 학교 강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초등 6년 동안 아이를 잘 살펴보시면서 적당한 시기에 이 3가지를 잘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외 나머지 아이가 흥미와 관심을 보이는 강좌들은 아이 취향이나 성격에 맞게 자유롭게 경험시켜 주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알찬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